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또 내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국장 탈출은 진짜 지능순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미국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다우존스는 처음으로 43,000을 돌파, S&P 500도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야,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 싶긴 한데, 상승 말고는 할 게 없다고 합니다. 아무런 하락 요인이 등장하고 있지 않으며 11월 선거 코앞인 거 아니냐? 만약에 너희 트럼프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도 분명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 전쟁 이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락할 요인이 없냐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는 큰 걱정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엔비디아가 또다시 크게 상승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력 설비가 좀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미국이랑 한국은 좀 많이 차이 나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진짜 당선이 되려나 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암살 시도 때 무조건 트럼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 바이든이 튕겨 나가면서 해리스가 등장했는데 갑자기 확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다시 트럼프가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베팅 사이트에서는 54% 확률로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주가를 보면 딱 느낌이 오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지율이 쭉쭉쭉쭉 떨어지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지율이 급반등하면서 주가도 급반등하는 모습,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달러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30달러까지 올라왔고, 시간 내에서도 4%나 더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슬슬 트럼프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비트코인이 5%나 급등했습니다. 상승장의 출발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침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항상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6개월부터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상승을 출발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 10월달이 딱 6개월 차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셨다시피 최근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고요. 과연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고 올타임 하이를 찍어준다면은 그때부터 알트코인의 시간도 분명 오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비트코인이 1억을 넘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코인 투자를 할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인 투자는 안 해도 관련주를 투자하는 방법도 충분히 쓸만하겠죠. 관련주도 우리 기술 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등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당연히 봐야겠죠. 일단 내일 상장하는 공모주 셀비온이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진행했던 친구니까 오전에 매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청약하는 친구,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하는 친구는 시메스,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이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청약하는 친구가 중요하겠죠. 클로봇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미래에셋과 신영에서 진행하는데 기관 참여 건수는 2,400건, 경쟁률은 900대 1로 이거는 청약해야 돼 라는 얘기를 당연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상단을 초과한 13,000원에 확정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릿과 히릿도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독서 열풍이 시작됩니다. 최소 1년짜리 독서 열풍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행에 민감한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은 충분히 그만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누가 한강 작가의 책을 많이 사나 봤더니 역시나 책 읽는데 나름 또 익숙한 중년층이 많이 사는 모습입니다. 종이책 구매 비율을 보면은 무려 35%, 3명 중 1명이 40대라고 하네요. 그 반면 20대는 6.9%로 매우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외국계만 삼성전자를 저격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런 매도 리포트가 나왔네요. 상상인 증권은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간 하락하여 매력적인 가격으로는 보이나 초장기 투자자에게만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혹평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매도 리포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기회 비용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비중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논란까지 있다 보니까 1등 주식이 아닌 뒤처진 삼전이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전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도 지금 삼전을 사시는 분들 대부분 내년에는 오르겠지, 냅두면 오른다 이 전략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년에 오를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기회비용 이거를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자리라고 자기들은 본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 한 2개월에 3개월.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 하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오늘 장중에 이런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이때까지는 뭐 삼성전자가 HBM 테스트를 통과했니마니 그런 찌라시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러한 찌라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전의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미 다 반영을 한 건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다. 누구나 아는 공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카오에도 매수세가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달간 네이버가 7% 상승으로 가장 핫했고, 카카오와 카뱅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네이버는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주도주로 인정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성장주의 대표격인 바이오가 1등, 2차 전지가 2등으로 먼저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쯤 되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이오가 조금 지칠 때쯤, 그때쯤 되면은 금리도 조금 더 하락했을 거고, 그렇다면은 네카오에 대한 관심이 분명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이오 ETF를 보면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누가 봐도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최근 들어 쭉 올라오다가 121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상승만 다시 한 번 더 해준다면은 충분히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왼쪽 차트처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네카오 등 다른 성장주가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중국의 급등이 조금은 잠잠해지는 지금 내년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뷰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만으로 인해 단기간 주가가 급등해서 조금 쉬고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부양책 효과가 직접 중국 경제를 살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르네상스 매크로라는 곳에서는 중국 CSI 300 지수가 내년까지 50%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치면은 4천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건데, 진짜 중국 주식한 사람들은 노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양책이 힘입어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은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중국 증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왼쪽에 보이는 차트는 급등 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한 번 더 재차 상승이 나올 때 꼭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디어 이번 달에 삼성전자에서 로봇을 꺼낸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달 보핏을 꺼낸다고 하며 최종 가격은 300만 원 정도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순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만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기능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소 생활에 문제없는 사람이 착용한 다음에 운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워 걷기, 인터벌 걷기 등 운동 기능을 추가해서 누구든 사용하기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핏을 착용하고 평지에서 사용을 하면은 계단을 오르는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올해 말에는 집사 로봇 볼리도 내놓는다고 하죠. 로봇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20년 그때 2차 전지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또 관련주를 계속 볼 필요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친구를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경동나비엔이 결국 올타임 하이를 써냅니다. 최근 계속 상승하더니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무려 68%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기관이 최근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 이유는 심플하다고 합니다. 바로 실적 기대가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며 지금 이렇게 올라도 아직도 퍼가 10밖에 안 되니 더 올라가는 게 당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올 여름이 더웠던 만큼 겨울은 훨씬 더 춥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한파 관련주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북미에서도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기간의 평균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인데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참 신경 쓸 게 많은 요즘입니다. 러시아가 곡물 수출항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에 식량 테마가 또다시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요즘에는 러시아군이 약소국의 곡물 수송선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집중하며 사료 관련주, 밀가루 관련주 등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도 뭔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수뇌부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또 방금 속보가 나왔네요. 북한이 오늘 경의, 동해선을 폭파했다고 하며 합참은 혹시나 우리에게 피해가 오면 상응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당분간은 방산, 드론 쪽에서 이제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고 위고비가 오늘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일단 출하 가격은 4주분 기준 37만 원인데 그런데 건강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8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직접 우리가 처방받을 때는 8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고비는 당연히 전문 의약품입니다. 아무나 먹고 싶다고 맞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고 BMI로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등이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BMI는 18.5면은 저체중, 23이면은 정상 정도, 25부터 비만으로 본다고 하는데 저 기릿은 그냥 딱 뭐라고 해야 되죠? 30대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BMI가 24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체중이지만 이러한 위고비를 맞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비만 관련주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와중에 몇몇 기업들은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가 오늘 또 좋았어요. 무슨 테마가 이렇게 많은지, 그렇다면 왜 올랐나, 왜 상한가까지 갔나 봤더니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SK텔레콤이 양자암호 양대 기술로 평가되는 최신 PQC 표준 알고리즘과 기존의 QKD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 이러한 얘기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저 기릿이 봤을 때,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GPT에게 물어보니까 정말 간단하게 일단 기존에 있던 기술인 QKD 요거는 정보를 암호화할 때 필요한 비밀 열쇠를 양자 기술을 이용해 나누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암호화하는데 보안을 좀 더 철저히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PQC는 양자 컴퓨터에게도 뚫리지 않게 만든 새로운 암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SK텔레콤이 뭐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쳤다고요. 그래서 QKD로 정보를 아주 안전하게 나누고 PQC로 양자 컴퓨터도 뚫을 수 없게 강력한 암호로 정보를 보호한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된다고 GPT가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GPT가 진짜 좋습니다. 물론 가끔은 부정확한 정보를 가끔 저에게 알려줘서 혼란을 주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양자 아니면 우주 이쪽은 솔직히 아무리 공부해도 맨날 까먹고 그다음에 분명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그런 현상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GPT에게 물어보면은 쉽게 알려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